자, 스콧 베센트가 어제 청문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스콧 베센트는 미 재무장관이 16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트럼프 정부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세를 공정무역 확보와 협상 도구로 활용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베센트 지명자는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를 세 가지 중요 방향으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을 포함한 특정 산업 및 국가들이 불공정한 무역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관세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중국 관세와 철강 산업의 이런 사례로 들면서 이와 같은 조치가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관세가 연방 정부의 예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통해서 재정을 강화하려는 계획과 맞닿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베센트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대신 관세를 외교 협상 도구로 더 선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제재가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면 다른 나라가 달러를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회피되면서 달러를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 기축 통화에 대한 그 지위가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좀 본인은 많이 사용하는 이런 전략을 많이 쓰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를 시행하면 중국과 이제 이 합의했던 내용들이 많이 이제 강제로 되지 않는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경향이 좀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중국에게 구매 이행 약속을 강력히 촉구하겠다는 얘기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따라서 포함된 이행 조항이라고 있습니다. 캐치업 프로비전에 대한 이 이야기를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 중국하고 이제 이게 어떤 뭐랄까 외교 아니 무역 불균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제 무역에서 불균형에서 이제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 얘기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불균형한 경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이 심각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지만 내부 구조 조정을 대신 수출 확대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제를 대해서 이제 너무 미국을 통해서 수입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다라면서 대미국 이 수출을 개선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베센트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페날린 문제 해결을 통해 요구를 하고 있으면서 25% 관세를 통해서 경고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외교 협상에서 유용한 압박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재차 경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베세트 그 지명자는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 2기의 경제 및 무역 정책 방향을 예고하고 대중 강경 노선이 지속될 수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암호화폐에 대해서 본인이 보유할 생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호화폐가 보유하고 안 하고는 되게 중요한 것이 이 베센트 지명자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친암호화폐의 어떤 재무장관 후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베센트 지명자가 되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이 암호화폐로 아마 그 공식적으로 지명하게 되지 않을까, 지목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보유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우리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필요성이 제한적이고 특정 상황에서 국한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 주장에 담긴 배경은 뭐냐면 기존 금융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죠. 베센트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이미 잘 작동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디지털 통화의 도입으로서는 현재 필요한 구조적 변화나 이점이 크게 작용하지 않다고 본인은 얘기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달러가 국제 기축 통화로서 강력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암호화폐가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금융 시스템이 덜 발달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기존 어떤 그런 부족한 국가에서 도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이제 베센트 장관의 장관 후보자의 어떤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베센트 장관은 또 이제 지나치게 이런 그 중앙 집권적인 관리 체계가 이런 데 도입이 되면 개인 금융 활동에 대해서 이제 그 통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는 탈중앙화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이제 본인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이미 암호화폐에 대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중앙은행의 통화보다 좀 더 유연하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 베센트 장관은 미국처럼 성숙하고 금융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국가에서는 필요성이 제한적이고 민간 부분에서 이미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중앙은행이 직접적인 어떤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고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관리들이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다면 내가 인준이 된다면 트럼프 그 대통령과 협력해서 러시아 석유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을 이끌기 위해서 전략적인 일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을 수익 문제가 아니라 지출 문제에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경제 고강이나 그 전쟁 상황이 아닌 현재 재정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이제 정부와 의회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방 준비 이 제도에 대해서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트럼프하고 약간 좀 다른 결이 다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에 대한 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트럼프는 살짝 이제 좀 약간 결정에 있어서 간섭을 좀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스콧 베센트는 사실상 이제 소로스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서 시장주의자 같은 입장을 좀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센트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약간 유연한 입장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차기 행정부 경제 방향성을 이제 예고하면서 좀 뭐라 그럴까 좀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좀 시장의 안정성을 좀 주는 이런 발언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는 시장의 안정성을 주면서 좀 시그널을 좀 좋은 의미로 줬던 이런 청문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